와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니입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디즈니랜드 스타워즈 갤럭시스 엣지 여행기입니다. 갤럭시스 엣지는 작년에 오픈한 디즈니랜드 안의 스타워즈 테마파크인데요. 이 테마파크에 가기 위해서 작년 6월에 미국 LA 디즈니랜드를 방문했습니다. 당시는 오픈 직후였기 때문에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서 사전 예약을 한 사람만 입장이 가능했는데요. 예약을 하더라도 갤럭시스 엣지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최대 4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입장을 할 때 팔찌를 나눠주는데 이 팔찌는 시간대별로 색깔이 달라서 4시간이 지나면 직원들의 통제하에 퇴장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은 오픈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예약제가 아니라 디즈니랜드의 다른 구역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입장이 가능하고 원하는 만큼 머무를 수 있습니다. 예약제로 운영이 되는데도 매일 엄청난 인파가 몰렸는데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갤럭시스 엣지로 걸어 들어가면서 눈에 들어오는 광경에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마치 스타워즈의 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네요. 갤럭시스 엣지는 영화 속의 장소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갤럭시스 엣지를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바투라는 가공의 행성에 있는 블랙 스파이어 아웃포스트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행성보다는 영화 속 행성들을 보고 싶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테마파크를 구획별로 나눠서 각기 다른 영화 속 장소들을 재현하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보았습니다. 사실 바투라는 생소한 행성보다 영화 속 상징적인 장소들을 구경하는 것이 영화의 팬 입장에서 더 이상적일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영화 속 특정 장소를 통째로 재현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고 구획별로 다른 장소를 재현한다면 볼거리는 많겠지만 인위적인 느낌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갤럭시스 엣지는 비록 낯선 행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스타워즈 세계 안에 들어와 있다는 착각이 들게 할 정도입니다. 바투의 풍경은 낯설면서도 동시에 스타워즈 영화 속 특정 장소들을 연상시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 특정 장소를 재현한 것은 아니지만 스타워즈 특유의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테마파크 곳곳에 숨겨진 이스터 에그들도 있는데요. 공원 안에 배치되어 있는 소품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정교해서 디즈니에서 상당히 공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바투와 블랙 스파이어 아웃포스트는 스타워즈 공식 설정, 캐논에도 들어가며 바투를 배경으로 한 소설도 발매가 되었습니다. 갤럭시스 엣지의 직원들은 실제 바투의 주민들이라는 설정으로 컨셉에 맞춰 행동합니다. 바투식 인사법으로 Bright Suns, 밝은 태양이라고 하면 아침 인사고 Rising Moons, 떠오르는 달이라고 하면 저녁 인사입니다. 그리고 화폐의 단위로 달러 대신 크레딧을 사용하고 스마트폰을 데이터 패드라고 부릅니다. 직원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더니 제 폰을 보고 멋진 데이터 패드라고 칭찬해 주더군요. 그리고 일반 직원들 외에 영화 속 캐릭터들도 있는데요. 퍼스트 오더 스톰트루퍼나 카일로 렌, 그리고 레이나 추바카 같은 캐릭터들도 테마파크 안을 거닐고 있습니다. 또 갤럭시스 엣지 오리지널 캐릭터도 비밀 임무를 수행한다는 설정으로 퍼스트 오더의 눈을 피해 돌아다니고 가끔 관람객들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모습이 재밌습니다. 스마트폰에 디즈니랜드 어플을 설치하시면 그 안에 갤럭시스 엣지 전용 앱이 있는데요. 이 앱을 이용해서 갤럭시스 엣지 안에 있는 특정 장소 및 물건들과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저항군과 퍼스트 오더 중에서 진영을 선택해 임무를 수행하고 포인트를 모아 진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블랙 스파이어 아웃포스트 중앙에는 실물 크기의 거대한 밀레니엄 팔콘이 있는데요. 스타워즈 팬으로서 실물 크기의 밀레니엄 팔콘을 보는 것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밀레니엄 팔콘 뒤에 있는 입구로 들어가면 갤럭시스 엣지의 첫 번째 어트랙션인 스머글러스 런이 있습니다. 클론 전쟁에서 처음 등장했고 이후 레벨즈에도 출연한 해적 혼도 오나카가 밀레니엄 팔콘을 빌려서 밀수를 벌인다는 배경 설정의 어트랙션으로 관람객들은 혼도 오나카가 모집한 선원이라는 설정으로 밀레니엄 팔콘에 탑승해 임무를 나서게 됩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다 보면 혼도의 애니메트로닉스 인형도 볼 수가 있는데요. 첨단 기술이 적용된 인형으로 매우 실감이 납니다. 혼도는 아직 애니메이션을 제외한 실사 매체에 등장한 적이 없지만 만약 나오게 된다면 이런 느낌일 것 같네요. 긴 복도를 지나서 관람객들은 밀레니엄 팔콘에 승선하게 됩니다. 영화 속 밀레니엄 팔콘의 인테리어가 그대로 재현이 되어 있고
홀로체스 테이블에서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6인 1조로 콕핏으로 향하게 됩니다. 선원들은 콕핏에 들어가기에 앞서 카드를 한 장씩 받게 되는데요. 이 카드에 따라 랜덤으로 조종수, 포수, 엔지니어 중에서 역할이 정해집니다. 같은 역할의 카드가 2장씩 있으며 역할에 따라서 어트랙션의 조작 방식도 달라집니다. 밀레니엄 팔콘이 이륙하면 조작에 따라 창밖의 풍경과 콕핏이 움직이는데요. 따로 3D 안경을 쓰지 않았는데도 창밖 풍경이 매우 입체적으로 느껴지고 실감이 납니다. 저는 총 2번 탑승해서 조종수와 엔지니어를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조종수를 가장 추천하고 싶네요. 그 다음으로 방문한 장소는 독 온다의 골동품점인데요. 이 가게에 가면 온갖 기념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레거시 라이트세이버라고 하는 영화 속 광선검을 정밀하게 재현한 레플리카 제품을 판매하고 그 외에도 제다이 의상이나 카이버 크리스탈, 홀로크론 등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입구 쪽에도 가게가 하나 있는데요. 이 가게의 이름은 퍼스트 오더 카고로 이곳에서는 퍼스트 오더 관련 물품들을 판매합니다. 이건 타이 에실론이라고 하는데요. 갤럭시스 엣지 오리지널 우주선으로 카일로 렌이 탑승하는 우주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긴 골목을 따라서 시장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다양한 종류의 가게가 있습니다. 장난감 가게에서는 스타워즈 세계의 체스인 대자릭 보드게임이나 사박 카드, 그리고 심지어 에피소드 1에서 와토가 사용하던 주사위까지 판매합니다. 그 외에 스타워즈 세계관 속의 동물 인형을 판매하는 가게도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물품이 즐비해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스 엣지 안에도 먹거리가 있는데요. 먼저 광장의 밀크 스탠드에 가면 스타워즈 에피소드 4에서 루크가 마시던 블루 밀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 밀크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거 혹시... 재밌는 건 코카콜라나 스프라이트 같은 음료수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음료수병이 갤럭시스 엣지의 컨셉에 맞춰서 스타워즈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론토 로스터즈에 가면 드로이드가 커다란 엔진으로 구운 론토 요리를 먹을 수 있고 물론 컨셉입니다. 도킹베이 7에 가면 식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물론 메뉴 이름도 스타워즈식이고 비주얼도 스페이스 오페라스러운데 맛은 생각보다 평범합니다. 개인적인 하이라이트는 사비의 워크샵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커스텀 라이트세이버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일견 휑해 보이는 건물 앞에 가서 직원에게 고철을 사러 왔다고 하면 안으로 들여보내줍니다. 퍼스트 오더의 감시를 피해서 고철상으로 위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워크샵으로 들어가기 전에 원하는 라이트세이버 테마를 고르고 그 테마에 따라 주어지는 부품들로 자신만의 유니크한 라이트세이버를 조립할 수 있습니다. 광선검을 만드는 과정 역시 철저하게 컨셉에 맞춰서 진행되며 마치 비밀 결사가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 커스텀 라이트세이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블랙스파이어 아웃포스트에서 나와서 조금 걸어가면 저항군의 비밀기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 실물 크기의 X윙과 A윙 모형이 있고 저항군 보급고에서 저항군 관련 기념품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장소의 존재 이유는 갤럭시스 엣지 두 번째 어트랙션 라이즈 오브 레지스탕스 이 장소의 존재 이유는 갤럭시스 엣지의 두 번째 어트랙션 라이즈 오브 레지스탕스인데요. 아쉽게도 제가 방문했을 때는 아직 라이즈 오브 레지스탕스가 오픈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오픈 이후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저항군의 일원이 되어 퍼스트 오더와 전투를 벌인다는 배경 설정의 어트랙션이라고 하네요. 만약 갤럭시스 엣지를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된다면 꼭 이용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이용하지 못한 곳이 두 군데 더 있는데요. 먼저 드로이드 디팟은 자신만의 커스텀 드로이드를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주어지는 부품들로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의 드로이드를 만들 수 있고 만들어진 드로이드는 실제로 동작까지 합니다. 그리고 오가의 칸티나라는 술집이 있는데요. 칸티나 안에서는 주류를 판매합니다. 물론 주류도 스타워즈 세계관의 컨셉에 맞춰 독특한 비주얼이고요. 랭커 이빨이나 포그 모양의 컵에 담아 판매하는 술도 있습니다. 물론 이 컵은 기념품으로 집에 가져갈 수 있고요. 오가이 칸티나는 입구에 줄이 너무 길게 늘어서 있어서 아쉽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비록 시간 관계상 이용하지 못한 곳이 있어 아쉬움은 남았지만 스타워즈 팬으로서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영화 속 장소가 아니라 테마파크 오리지널 장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아쉬운 점도 물론 있지만 실제로 스타워즈 세계관 속에 존재할 법한 장소를 아주 실감나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나름 치밀한 설정도 짜놨고 직원들도 컨셉에 맞춰서 행동하니 정말 바투라는 행성으로 여행을 온 듯한 느낌도 드네요. 갤럭시스 엣지의 배경이 되는 시간대는 시퀄 시점이라 아무래도 시퀄 중심의 컨텐츠가 많지만 프리퀄, 클론전쟁, 그리고 오리지널 3부작과 관련된 이스터에그 그리고 기념품도 많이 있습니다. 바투의 전체적인 풍경부터 소품 하나하나까지 디즈니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스타워즈 테마파크인 만큼 상당한 퀄리티를 자랑하는데요. 이러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하의 흥행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픈 직후에 간 거라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다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불편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한적할 때 가는 게 나을 듯 하네요. 제가 살면서 20년 넘게 스타워즈 팬이었는데 정말 이 갤럭시스 엣지에서 머무는 순간만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약간 오바스럽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말 만족스러운 경험이었고 아직 체험하지 못한 어트랙션도 있는 만큼 기회가 된다면 다시 가보고 싶습니다. 스타워즈 팬이라면 한번 꼭 가볼 만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갤럭시스 엣지에서 구입한 기념품 리뷰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아직 리뷰를 하지 못한 상품들도 있어 추후 리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